자, 코스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고통받았던 투자자들,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종목을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게 무언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26일에는 하이닉스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물산, 27일에는 삼성전자, 엔솔, LG화학, SDI가 나오고요. 28일 그리고 31일에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효성중공업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 가지 굵직한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과연 이 실적이 종목의 주가의 턴어라운드로 이어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종목을 미리 사놔야 되는 건지 아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대세를 따르는 그런 종목들을 사놔야 되는 건지 O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실적 종목 담아야 된다. O. 시장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 대세주는 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갈립니다. 한 분은 실적 좋은 거 사야 된다. 한 분은 그냥 흐름이 트렌드가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호실적 종목 담아야 된다. 이상엽 이사님부터 이야기를 들어본다면요. 네,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은 또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주가가 이제 좀 우려되는 실적,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좀 주가가 반영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이제 오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뭐냐면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섹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어떻죠? 쏠림 현상이 누가 봐도 굉장히 몇몇 섹터, 몇몇 또 종목으로만 좀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2분기 실적 기대되는데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2분기 실적도 기대되는데 그러면 너무 쏠림 현상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이렇게 좀 주춤할 때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섹터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차 부품주들 보면은 1분기 실적 워낙 좋았고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좀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 또 오늘도 흐름이 좋았었고,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모든 화장품주가 아닐 텐데 1분기 실적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2분기 역시나 실적 좋은 기업들이 많을 건데 지금 또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그리고 또 덴탈 기업들도 1분기 실적 좋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덴탈 기업들이 좀 하락이 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물론 오늘 덴티움 6% 상승하고 오늘 일부 좀 상승한 면도 있지만 중국 경기 좀 우려 때문에 좀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2분기 수출 또 6월 수출 실적 지금 확인됐는데 다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빠졌을 때 좀 소외받았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에서는 실적도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채팅창의 의견은 대세주가 그동안 몇 달 동안 특히나 최근에 쏠려서 확 올랐기 때문에 실적 나올 때는 대세주가 좀 쉬고 실적주가 조금 매기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근데 실적 발표되고 며칠이 지나면 다시 대세주로 흐름이 넘어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실적주 아예 판이 바뀌어서 그 실적주들이 계속 바톤을 이어받아서 갈 거라고 보세요? 1분기의 실적이 너무 잘 나왔던 섹터가 차부품, 덴탈 몇몇 개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죠. 근데 이번에도 좋을 것으로는 보는데 그동안 좀 빠졌으니까 올라올 수는 있는데 지금 눈높이가 낮지는 않죠. 그래서 실적 나오면 좀 그게 3, 4일이 될지 한 일주일이 될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실적 발표하고도 그동안 좀 소외받은 것을 만회하고 종목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위치에 따라서는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 그러면은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2, 3주 계속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엽 이사님은 실적 나오면 그 재료 삼아서 그런 종목들이 주가의 탄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민재기 팀장님은 그래도 대세주다. 네. 트렌드에 따라서.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전체 내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증시 격언에
가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런 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뼈저리게 느끼죠, 특히. 네, 그래서 이 우리 방송할 때마다 사실 오프닝에서 에코프로에 대한 질문을 예전부터 많이 주셨고 그랬죠. 그때마다 이제 저는 상방이 지금 열려져 있으니까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흐름은 좀 따라가시면 된다. 다만 추세이탈과 손절가를 정하고 따라가자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예. 그럼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아마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좀 덜 소외받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지만 이 흐름이 바뀐다면 그때는 또 그 트렌드에 맞게 빨리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시장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일단 에코프로 BMA 코스닥 1등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전고점을 뚫고 아주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공매도 환매수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방금 끝난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금액 기준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차트를 뽑아 보니까 예. 에코프로를 4천억을 샀습니다. 음. 한 종목만. 근데 코스닥 오늘 순매수 금액 외국인들이 얼마 샀냐면 대략 한 3천억 정도 샀거든요. 그러면 사실 에코프로를 제외하면 코스닥에서는 대부분 매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달릴 때 중소형주들은 정말로 재미없었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동안 지나고 나면 다음 이제 시장은 원래 흐름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상황이 오늘 수급만 봐도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 외국인들이 오늘 가장 많이 매도한 쪽을 한번 보시죠. 매도한 상위 종목 금액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 홀딩스 한 종목을 1조 3천억이나 팔았습니다, 지금. 그 네.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자, 1조 3천억이나 팔았는데 주가는 밀리지 않고 오늘 제 기억으로는 한 2%대 상승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같으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힘과 개인들이 겨루는 힘에서 개인들이 잘 안 되죠, 보통은. 근데 요즘은 개인들이 오히려 강하게 집중하는 종목이 잘 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는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고 포스코홀딩스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네네. 지금 기사가 급등한 포스코홀딩스 공매도도 역대급이다. 네, 실적 호조에 맞아요. 급등한 포스코홀딩스 공매도가 역대급으로 쏟아졌는데 한 종목 특히나 포스코홀딩스에 80만 주 이상의 공매도가 나온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근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잘 걸렸다 싶어서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다. 네. 에코프로랑 똑같이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들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개인적으로 여기도 에코프로가 그랬던 것처럼 개인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승리할지 뭐 여기서 이제 패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에코프로의 흐름을 이 개인 투자분들이 포스코 홀딩스에서 또 한 번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방금 공매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주가가 40만 원을 뚫고 신고가를 가는 순간부터 해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지금 잔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량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시클리컬을 저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포스코 0.3배일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예.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셨습니다. 굳이 왜 포스코를 지금? 왜냐하면 철강도 안 좋죠. 뭐 중국의 리오프닝도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철강 업황이 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리튬은 저는 플러스 알파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지금. 그쵸. 철강 시장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이 리튬이라든지 2차전지 밸류 체인을 갖춘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부각이 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물론 오늘도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PBR이 이제는 1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시클리컬 업종은 남들이 안 볼 때 좀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들 좋아 보여서 막 달려들 때 사실은 이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라도 가격 조정을 받아서 숨고르기를 좀 해서 PBR 1배 아래로 좀 내려와 주면 또 그때 한번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해 비사님은 개인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 중 한 분이고 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 지금 채팅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만약에 쇼스퀴즈 나온다고 하면 공매도 쇼스퀴즈 나오면 100만 원 넘게도 충분히 뭐 가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네,
공매도 전에 먼저 하나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예. 이제 앞에서 팀장님께서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 매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거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중요한 왜 이렇게 많이 팔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요. 외국인이요. 최근에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금액의 매도는 좀 큰 편이긴 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포스코홀딩스를 외국인이 얼마를 갖고 있었냐 비중이 51.32% 갖고 있었습니다. 50% 넘겼었어요.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근데 6개월이 지나고 어제자 그 비중을 보면은 외국인의 지분율이 33.9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5% 이상, 16% 이상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달을 꼽자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좀 상승했을 때 지난 4월 달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냐? 2조 7천억 팔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의 매도 그래 좀 뭐 1조 넘었으니까 많이 판 거는 맞는데 최근에 꾸준히 외국인의 지분율은 낮아지고 있고 지난 4월 달에 한 달 동안에는 2조 7천억 원이나 매도한 것을 봤을 때는 오늘 매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매도 포스코홀딩스 지난 11일 날 그 소재 밸류데이 때 정말 2030년 정말 드라마틱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은 성장성 포스코 그룹만 지금 성장성을 부각받는 게 아니고 예. 에코프로 그룹까지 2차 전지 성장성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공매도가 늘었다. 네, 100만 원은 모르겠지만 네, 스퀴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수 오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홍님께서 개미들 모두 합세해서 사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예. PBR이 2배가 가려면 지금 130만 원이 돼야 되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러네요. 두 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지금은 굳이 뭐 급하게 내릴 이유는 그렇죠. 없겠지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PBR 2배를 이야기하시길래 그러면 주가는 130만 원이 가야 된다라는 것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에코프로 때도 그렇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얘기할 때 항상 부담스럽다라는 꼬리표는 달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단언하기 좀 힘들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뭐 실적이 발표가 되면 시장의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쪽으로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한번 받아볼게요. 이상엽 이사님부터 아까 실적 기대주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실적주 하나만 눈여겨보시는 게 있다면요? 네, 덴티움을 보고 있습니다. 덴티움. 네, 덴티움 최근에 121선 전후에서 좀 이탈했다가 올라왔다가 근데 오늘 이제 6% 상승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21선 돌파하는 모습인데 뭐 아까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 수출 양호했고요. 좀 더 살펴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중국 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VBP 제도도 그렇고 실시가 됐고 그래서 상반기 중국의 수출 금액이 작년 한 해 전체의 한 65%를 이제 수출했을 정도로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 먼저 확인이 됐고 또 그리고 최근에 중국 어제 이제 중국 정치국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뭐 경기 하강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말 세부적으로 지난 4월 달에도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이번 달에 한 3개월 만에 열렸는데 좀 더 세부적인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음을 봤을 때는 중국 그래. 좀 덴티움 하락했지만 중국 경기 때문에 그래 중국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향후에 2분기 실적 발표되면 좋을 거고 중국 경기 기대감 그래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주가도 지금 하락은 좀 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도 좀 알맞게 121선 만나면서는 좀 양호하게 좀 조정을 마쳤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가격 전략도 보면은 일단 매도는 1차 매도로 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실적은 좋은데 지금 주가는 왠지 모르게 내려와 있는 덴티움 쳐다보면 좋을 것 같다. 목표가는 17만 원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민재기 팀장님 종목 하나 주신다고 하면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노릴 수 있는 종목 하나만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2차 전지가 어쨌든 시장의 주도주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부분들을 신규로 들어가기 힘들다면 예.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좀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한번 골라봤는데 뭘까요?
이녹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녹스는 최근에 움직임이 요즘 시장에서 지주사가 관심이 많죠. 지주사 내에서도 좀 알짜 뭔가 똘똘한 기업이 있는 기업들에 그렇죠. 대해서 오늘 LS그룹도 그랬고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도 사실 그런 관점 아닙니까? 그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이녹스의 지주회사 밑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큰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OLED 관련된 소재 기업이라고 아실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녹스 에코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이녹스 리튬, 뭔가 이제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이름들이 여기 키워드들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알톤 스포츠라고 자전거 관련된 자회사를 알죠. 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쪽인데 OLED가 이제 스마트폰 업황이 바닥을 찍고 서서히 이제 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정도 요거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핵심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죠. 최근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그룹이 우리도 리튬 하겠어요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메이저 배터리사와 함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사실 이게 지금 주가가 안 비싸다라고 논리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수산화 리튬 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가치를 얼마에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에코프로의 기업 가치는 뭐 비싸지 않다라는 논리도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녹스도 수산화 리튬 관련된 부분들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좀 장기적인 그림이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녹스 에코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가는 이제 실리콘 파우더를 예. 만드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리콘 응급제가 탑재 비율 자체가 지난주에 우리 아마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대주전자재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 차종이 늘어나면서 실리콘 응급제 배터리의 탑재 비율이 높아질 것인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예. 애플이 아이폰뿐만 아니라 앞으로 애플의 IT 디바이스에 이 실리콘 응급제를 탑재하는 그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부분 달라질 것을. 그래서 전방 고객사들이 다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녹스 에코엠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주목을 좀 받지 않겠나 싶고요. 응급제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다 1조를 넘어갔습니다, 이미. 예, 다 넘어갔죠. 근데 이녹스 어제까지 시가총액인데요.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 버렸는데 3,600억 정도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시총이 좀 작지 않나. 왜냐하면 이 대주전자재료한테 유일하게 이 부분들을 파우더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시총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먼저 간 애들이 어느 정도 버텨준다면 그쵸. 키머치기는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연기금뿐만 아니라 보니까 기관들 전체 골고루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전고점을 이제 막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42,000원 정도 아래에서 숨고르기를 좀 음봉으로 준다라면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전고점이 있는 5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무난하게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2차전지 내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덴티움, 그리고 우리 키맨 민재기 팀장님은 이녹스 목표가는 5만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